시청자 여러분,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운명을 판가름내는 국회 청문회가 오늘 열려서 조국 후보자와 그리고 여야가 창과 방패의 한판 승부를 벌였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검찰이 수사 계획 공방을 벌이면서 정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이진공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이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유튜브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좀 또 우리 시청자들한테 진행 상황을 또 전달해 드려야 또 시청자들이 또 관심을 갖고 보시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고영신 TV를 봐주시는 여러분께서 이걸 보시고 난 뒤에 옆으로 살짝 가서 저 끝까지 봐주시면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뭐, 이제. 아무래도 혼자 하시다 보면은 조금 어떤 경우에는 시청자분들이 지루하게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예. 좀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 시간을 예. 9분으로 하고 있어요. 9분. 그러니까 10분 안쪽으로. 왜냐면 조금 덜 지루하시라고.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좀 혼자 하는데도 좀 익숙해지면. 예. 아마 시청자 분들께서도 좀, 또 들어와 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예. 뭐 우리가 세월이 많으니까 천천히 가죠. 뭐. 예. 고영신 TV 같이 이렇게 급속히 뭐 이렇게 발전하는 것도 좋은데, 뭐 또 나이도 있고 하니까 쉬엄쉬엄 가는 것도 나쁜 건 없을 것 같아. 저도 뭐 급속한 건 아닙니다. 예. 아주 뭐 요새 뭐 일부 유튜버들 시청자들 구미에 딱 맞게 이렇게 제목도 달고 뭐 썸네일도 잘 만들고 해가지고 시청자들을 단시간에 끌어들입니다만은 제가 늘 제 좌우명 비슷한 게 슬로우 앤드 스테이디 윈스 더 레이스 그겁니다. 천천히 하되 그러나 끈질기게 해서 반드시 완주를 하는 거 끝까지 달려간다. 조국한테 좀 가르쳐 준 바가 있습니까? 그걸 좀 저한테 좀 배웠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같이 동문이기는 합니다만 대학은 달라도 동문이잖아. 워낙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어쨌든 오늘 뭐 지금 조국 청문회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열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송하는 시간에도 지금 계속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오늘 자정 경우에 따라서는 차수까지 변경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오전 잠깐 청문회를 보신 소감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썩 그렇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의혹이 풀릴 것 같지는 않던데요. 제가 어차피 이 청문회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는 밟아야죠. 왜냐하면 옛날에 보면 안대희 총리 후보자라든지 문창극 총리 후보자 예. 결국은 청문회도 못 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여당 그 집요하게 막았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점에서는 한국당이 그래도 예? 이렇게 청문회라도 갖기로 한 게 뭐 뒤에 사정이 어떻든 그건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참 다행스럽고 아주 좋은 결단을 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내용은 좀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요, 사실은 그 벌써 뭐 지난번에 총 11시간 무슨 뭐 또 그 직접 이야기한 시간은 8시간인가 뭐 됐다면서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이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또 뭔가 새로운 그 조국 후보자가 어떻게 반박할 수 없는 또 반론을 펼 수 없는 그런 무슨 확실한 그런 것을 갖고 나왔을까 이렇게 기대했는데 오늘 이제 오전에 하는 걸 보니까 예. 그렇게까지 연구한 것 같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했던 이야기를 되풀이하는데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조국 후보자의 변명만 들어주는 자칫하다 그런 청문회 가능성도 있죠. 우려도 있죠. 예. 근데 아까 주광덕 의원이 하는 거 보니까 서울대 법학대학원 그 공익센터에서 두 번 인턴을 했고 그 인턴 증명서도 있다는데 그쪽에서는 대학생 외에 고등학생 인턴을 한 적도 없고 증명서를 발급한 적도 없다. 예.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조국 후보자가 모를 수가 없지 않느냐. 본인이 그 대학의 법학대학원 교수였고 그 공익센터에 같이 일을 했지 않느냐. 예. 센터장인가 뭐 그랬다고. 예. 그래서 조국 후보자도 상당히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국 후보자가 처음에 선설할 때도 그랬고 제가 아는 대로 다 이야기하겠다 솔직하게 이렇게 했으면 정말 양식을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 조국 후보자도 사람이니까 그렇겠지만 감추고 싶은 걸 감추고 그러겠죠. 예? 말하고 싶은 건 말하고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인지상정인데 오늘 근데 자유한국당이요. 처음에 그 동양대학 그거 뭐 확실하다 싶어서 그것부터 물고 들어간 게 오히려 실수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동안에 이제 조국 후보자가 15,500건에 이르는 SNS 거기서 온통 정의는 자기의 것이냐, 자기 정의를 독점했던 그 후보자가 왜 행동하고 자기 행동하고 그때 그 말하고 달랐느냐든지 이런 거 도덕성에서부터 우선 치고 들어갔어야지. 근데 뭐 본인도 이 인사말에서 그 부분은 미리 선수를 쳐가지고 자기 잘못이고 반성한다고 이렇게 사죄한다 이렇게까지 하고 나와. 아니 그럼 뭐 무슨 과오를 저질렀던 사람, 무슨 과실을 저질렀던 사람 그 다 그렇게만 하면 다 클리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법무장관이 될 수 있는 될 사람의 그 자질은 우리가 이제 그것이 자기가 옛날에 이렇게 했던 걸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잖아요. 예,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법무장관이 될 그런 자질을 갖고 있다고 평가할 텐데 그게 안 된 사람은 오늘 와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러면 막 갑자기 자질이 생겨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확실하게 물어야 돼요. 뭐냐면 장관쯤 되면 국민의 그러니까 법무장관이든 누구든 국무위원으로서 국가 경영을 해나가는 사람들이거든. 그 이 사람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실 법적 지식보다는 법률 지식보다는 뭡니까? 도덕성, 정의감, 또 정직성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돼. 예. 어쨌든 이제 청문회가 저녁 늦게까지 계속 될 테니까 그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시죠. 뭐 또 되게 중요한 한 방은 막판에 터지더라고요. 지난번 윤석열 검찰총장 때도 거의 이제 마무리 다 되나 그쯤에서 탁 터트려가지고 윤석열 그 당시 후보자도 꼼짝을 못했잖아요.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는데 그건 좀 지켜보기로 하고 지금 문제는 검찰 수사가 상당히 급물살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조국 후보자 또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있는데 이 검찰 수사를 놓고 청와대 또 국무총리 또 박상기 법무장관 여권의 모든 실세들 또 주요 인사들이 다 달라들어 가지고 검찰과 지금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이건 뭐 전쟁 아니냐. 검찰하고 정권이 자기가 임명한 그 총장이 있는 검찰과 전쟁을 벌이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고 특히 청와대 같은 데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건 내란 음모에 준하는 사건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규정하고 나섰어요. 그랬다면요. 옛날에 저기 박근혜 정권 때 현직 대통령으로 있을 때 검찰이 수사로 들어갔죠. 예? 예. 그 내란한 겁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게 있고 또 어떠냐면 지금 그 고교수 말씀처럼 이 정권이 총궐기였습니다. 예. 총력전을 펴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언론에서는 어떤 언론에서는 이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정도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완전히 감정적으로 격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면 따져봅시다. 청와대 나섰죠. 네. 이낙연 총리 또 그 밑에 박상기 법무등 정부가 다 나섰죠. 네. 예? 뭐 당은 뭐 오래전부터 나섰고 당은 뭐 아예 그 눈물겨울 정도로 지극정성이고 거기다가 유시민 씨 왜 나섭니까? 유튜브 언론인이라서 취재했대. 그럼 고 교수 지금 빨리 취재하러 가야지. 예, 기자라는 그게 사이비 기자고 가짜 기자예요. 세상에 유시민이가 기자라는 거 아닙니까? 전화하는데 그걸 기자라고 받아들여서 그렇게 인식하고 대답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유시민이니까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전화 오면 제가 기자가 되는 겁니까? 기자는 아무나 하나요? 그러니까 김두관 의원도 뭐 김두관 의원은 거기 또 그 부설 무슨 뭐 경북 전문학교인가 뭐 어디 그 학교를 나왔다고 그래. 그러니까 연고가 있으니까 전화했다는데 그러나 마나 현재 국회의원이 전화하면 안 되지. 예. 그나저나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사실상 맞짱 붙은 격이거든요. 뭐 청와대라는 게 또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장관 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도가 있었다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지켜.
지키지 않으면 당신들도 끝이야. 검찰총장이야 이제 임명한 지 얼마 안 돼서 바꿀 수 없지만 총리 장관이야 뭐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그만두라면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 임명권자니까요. 근데 이렇게 나라가 흘러가도 되는 겁니까? 그 이낙연 지금 핵심은 수사 개입 문제거든요. 예. 청와대에서 동양대 표창장 그거 다 사실 확인됐다는데 이렇게 나온 거라면 이게 무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고 나왔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동양대에서 그 직접 그 뭐 상을 추천할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증언했다. 그러니까 무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 이거 봤지? 분명히 수사해 이런 거죠. 그러면 이거는 수사 개입 검찰이 하는 말은 맞지. 수사 개입의 의혹이 있을 정도가 아니라 이게 수사 개입이에요. 가이드라인 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데 그 이제 하나 처음에 그 윤석열 총장이 이제 임명됐을 때 그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대개는 이제 저 문 대통령한테 뭐 아마 저 윤석열 총장이 특별히 문재인 정권을 뭐 보위하기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다 그렇게 생각을 그래 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건 그런데 실제 상황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언론들이 이야기하는데 또 한편에서 뭐라 하냐면 윤석열 잘못 뽑았을 걸. 원래부터가 윤석열 그러니까, 리스크가 예. 여당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윤석열 총장은 역시 검찰을 지키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자기 사명감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돼 가거든요. 그러면 청와대가요 말을 너무 쉽게 한 거지. 대통령이 청와대든 정부든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정말로 여기 엄격하게 엄정하게 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의 말귀를 못 알아들으신 건가? 말을 한다고 그렇게 하면 되나? 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 문 대통령이나 그 측근의 사람들이 말한다고 다 그 그대로 듣느냐, 문자로 듣느냐, 그 뒤에 뜻으로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당신 도대체 나이 몇 살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아니 우직한 저 윤석열 총장을 임명했으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예상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낙연 총리가 어제 이제 요새 지금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결산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검찰이 이렇게 대드는 것은 정치를 하는 것이다. 지금 검찰 수사 자체를 지금 정치 행위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자기들 정치하는데 이거는 진짜 정도에서 벗어난 거다. 넘어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 검찰이 수사하면 그것을 정권의 실세에 대한 수사를 하면 그것은 정치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아니 지금 진실 밝히자고 수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낙연 총리 사실관계를 밝히자고 수사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참 이낙연 총리 말이죠. 참 실망스러운 게 그동안에 뭐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말이죠. 그러니까요. 적어도 자기 대선 주자급으로 지금 그렇게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고 언론에도 그렇게 오를 정도 되면 설령 나중에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둘째고 그 정도는 자기 무게를 지켜야죠. 어떻게 여전히 앉아가지고 저 정권에 아부하는 그런 총리. 예, 정말 실망스럽네요. 예. 적어도 전에도 뭐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이낙연 총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뭐 공천 이런 문제도 달려 있고 자기 자리도 달려 있고 이분들은 이미 최정상에 오르는 분들이요. 그럼 대통령한테 정말 직언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이낙연 총리는 그동안 입 딱 다물고 있더니 검찰이 덤벼든다고 그랬어요 수사를. 그게 정치행위라고 하는데 이분은 그 조국 후보자가 법무장관에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왜? 국무총리가 재청권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회에서 그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협의하겠다고 해서 이낙연 총리가 진짜 좀 제대로 외교 안보 라인을 바꾸는데 기여를 할 모양이다 했는데 그 사람들만 또 유임됐더라고요. 그 재청권을 행사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이낙연 총리 재청권 행사는 무슨 행사예요? 아니, 그래도 청와대에서 와서 이 사람입니다. 물어는 볼 거 아니에요. 뭘 물어봐요? 물어보면 자기가 알게 되면 귀찮으니까 안 물어보는 거지. 아예 모른 척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이낙연 총리 이 정도 간담으로는 앞으로 대선 주자 못 됩니다. 적어도 지금쯤 와서는 이낙연 이러면 누구다 이렇게 이미지 지어야 되는데 말솜씨 국회에 나가서 야당 의원들 말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잘 대응한다. 그거 가지고 대통령 하는 겁니까? 말장난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누가 가서 못 옵니까? 예. 총리 주위에 있으면서 맞아요. 총리 이러면 이미 그 프리미엄이 그만큼 다 붙었는데 보좌를 해주고 또 주요한 그 질문 사항 이것에 대해서는 미리 질의서를 받지 않습니까? 총리실 다 답변 적어주고 거기에 자기 거 잠깐 플러스 알파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정도 쉽게는 대부분 사람들이 있는 거고. 총리가 진실로 이 정권을 자기가 우리의 정권이다 이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지켜나가야 되겠다면 오히려 그럴수록 문 대통령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정부의 그 하자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지. 같이 얹혀가면 그 하자를 점점 키워가는 것 아닙니까? 글쎄 이낙연 총리는 적어도 언론 생활을 시작부터 같이 했고 언론 생활에서도 호용호재하면서 이렇게 지낸 사이고 지금도 언제든지 소통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저도 상당한 기대를 가졌는데 최근 하는 거 보면 자꾸 저도 우리 이 교수님 입장으로 동조를 해주려고 그러네요. 옛날에 알았던 사람이 그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렇게 이 총리를 이런 사람으로 믿었는데 그 배신감이 더 커지는 거지. 근데 이제 가장 문제는 지금 이렇게 검찰과 지금 사실상 문재인 윤석열이가 맞짱을 붙어서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 싸움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지면은 치명상을 입게 되어 있어요. 문재인 리더십도 이제는 완전히 추락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검찰이 결과를 못 내놓는다 하면은 이 검찰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정부에서는 적폐 세력이다. 개혁 저항이다. 기득권 지키려고 그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국 못 오기 위해서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서 검찰이 직접 임명하려고 이 수사를 벌인다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완전히 치명상을 입을 거예요, 한쪽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주변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입력할 겁니다. 저 사람들 굉장히 불순한 그런 동기로 수사를 한다. 그래서 그야말로 내란이다. 이렇게 내란 음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대통령으로서는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지명한 사람을 내가 이 사람을 중도에 사퇴시키면 지명 철회를 하면 대통령의 권위가 뭐가 되느냐 이런 거에 겁내서 자꾸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집착할수록 나중에요 대통령한테 돌아오는 그런 반작용은 훨씬 커진다. 엄청나죠. 위험성이 커지니까 차라리 지금 약간 내가 국민들한테 약간 좀 미안하다 하면 될 일을 그렇게 끝까지 고집 피울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조국 이 후보자가 무슨 불법 행위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예전에 뭐냐면 인간적으로 안 됐다 이 말이야. 인간적으로. 그 자리에 담당할 만한 그런 인품이나 인격 이걸 갖추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신이 안 됐어요. 제가 치국 평천하는 한참 뒤고 수신 자체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문재인과 조국 두 사람의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어요. 자기들은 운명 공동체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두 사람 때문에 두 사람의 그런 특수 관계 때문에 나라가 소위 말해서 X판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옛날에 박근혜, 최순실처럼 경제 공동체로 뭔가 얽혀 있는 거 아니냐? 펀드라든가 이 뒤쪽에 우리가 모르는 빙산이 있는 거 아니냐? 일각만 이렇게 펀드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여권의 핵심부들이 공동 운명체로 경제 공동체로 묶여 있으니까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덤비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왜 그렇다냐면 조국 이 양반이 오늘도 그랬어요. 이 청문회 때도 뭐라고 했냐면 왜 당신이 돼야 되냐고 그랬더니 내가 이제까지 그 일을 다 해왔고 그게 소명이 다 된 거야. 근데 대한민국의 그 법률학자로서 또는 법조인으로서 그 누구나 그런 소명 안 가지겠습니까?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동안에 민정수석으로서 이런 일을 계속 내가 앞장서서 해왔으니까 그걸 내가 마무리해야 된다. 왜? 뭐 그 사람 마무리 안 해도 되거든. 다른 사람이 하면 됩니다. 똑똑한 사람이 조국에 가장 똑똑하다 하더라도 그 바로 밑에 똑똑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소명이다 이러고 하니까 지금 고 교수 말씀처럼 국민들 사이에서 그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무슨 대통령하고 무슨 특별 대통령이 도저히 이 사람을 놓아버릴 수 없는 예.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자꾸 되니까 문 대통령도 공부 잘해가지고 무슨 뭐 사법 뭐 연수원에서 2등했다 했나 뭐 했다 했잖아요. 그 정도 좋은 머리를 가지고 판단을 빨리 해야지. 질질 끌지 말고. 또 하나는 지금 조국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이분이 지금 또 문제의 당사자 아닙니까? 네, 그렇죠. 뭐 재산 관리, 또 딸 스펙 관리 이걸 다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그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 그것도 허위 작성, 공문서 위조 뭐 이런 의혹도 있는데 문제는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 의혹을 살 만한 전화는 나는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최성해 동양대 총장한테 전화를 해서 잘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날 때는 뭐라고 했냐면 언론 같은 데 보도될 때는 그게 이제 그렇게 돼야 총장도 살고 그러니까 정 교수도 살고 위임한 걸로 해야 총장도 살고 그러니까 정 교수도 산답니다. 아주 시나리오를 딱 이렇게 짰어요. 했는데 자기는 말이 뭐냐면 아니 혹시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주변에 확실히 물어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실히 해달라. 밝혀달라. 그래야 총장도 살고 우리 정 교수도 산다. 이런 뜻에서 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니 법무장관 후보자가 그다음에 나는 세상도 떨어뜨리니까 저 위에 있는 인공위성도 떨어뜨릴 정도의 기세가 대단한 사람이 전화했어요. 그러면 그 전화가 압력성 전화가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전화를 하지 말아야지. 유시민이 마찬가지예요. 뭐 유시민이는 그냥 알아보려고 취재하려고 전화했다. 그런데 최 총장 이야기는 말을 좀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될 거다. 자칫하다가 오해서 한다. 아니 그리고 본인이 이제 작가라고 하는데 시나리오를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결 위임한 걸로 하면은 다 문제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 다 어디 컨트롤 타워에서 짜 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하십시다 하고 해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오늘 금태섭 의원 있잖아요. 그거 좀 제대로 얘기해도 돼요. 이야기는 좀 그렇죠. 인격적인 문제에 대해서 옛날 말 다르고 지금 다른 것들 적어도 그 점은 아무리 여당이라도 지적을 하고 가야지. 세상에 이 무슨 정말 각해무사라 했나? 무슨 뭐 허위무사 돼가지고 참. 김두관 의원도 그러니까요. 그분은 또 청와대까지 수석까지 들먹였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뭐 경위를 알아보려고 했고 그냥 청와대 돌아가는 분위기만 전달을 시골 어떻게 보면은 영주라는 그 시골 대학의 총장한테 청와대 분위기가 이렇다 말 조심해라 이게 얼마나 협박이고 어떻게 보면은 공갈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시골 대학 같은 데는 교육부에서 지원금 안 내려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최성해 총장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증언이 기대되는 그런 사람이거든.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수사 중에 또 청문회를 앞두고 전화해가지고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철딱서니가 없는 게 아니면 그 내란 음모까지는 아니지만 이것도 무슨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짓이지 이게. 그래서 그 최성해 동양대 총장 이분이 아주 뭐 직원 정도를 넘어서 아주 양심선언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표창장도 아니 그 정경심 교수가 부임도 하기 이전에 지금 날짜를 해가지고 박은 거 아닙니까? 2011년 7월인가 부임을 했는데 딸은 2010년 12월부터 그 영어 교육원 영재센터에서 봉사를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엉터리 아니냐? 이건 뭐 아예
가짜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최성해 그 총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아주 그냥 인신 공격성 그런 걸 막 이렇게 퍼붓고 있더라고요. 민주당 의원 누구더라? 누구던데 그 양반이 뭐라고 했냐 오늘 이야기할 때. 아니 날짜 틀릴 수 있는 거지. 차고 있을 수 있지 않냐고. 그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냐고 막 야단치고 이러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너무 지나치게 감싸면 그게 이제 옳은 청문회라고 국민들이 인식을 하겠습니까? 더더구나 말이지. 민주당 거기 보면 자기들 공식 페이스북에다가 이 사람은 극우 성향의 뭐 인사든가 뭐 이런 식으로 써놓고 또 뭐냐면 그 누가 송견입니까? 법사위 간사? 간사. 이 사람은 자유한국당에서 그 사람 최 총장 증인으로 채택하자 했더니 그 사람 태극기 부대라고 그러고. 아무나 극우예요. 아무나 극우. 아니 태극기 부대면 그게 무슨 큰 잘못입니까? 야, 태극기 부대든 무슨 부대든 필요한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야죠. 그러니까 자기들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증인을 채택하려면 그런 증인 채택 뭐하랍니까? 조국 후보자도 자기 부인의 일이라고 이렇게 발뺌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부인이 컴퓨터도 뭐 반출해 나갔죠. 여러 가지 증거 인멸 현황들이 그냥 쭉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본인은 뭐 그게 모를 수도 있고 불법이 아닐 수도 있지만 결국은 부인이라든가 자녀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우리 뭐 전통적인 가장의 입장에서도 본인의 책임으로 이렇게 돌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도 그러면 했고 얼마 전에도 뭐 언론에 그렇게 나왔던데 개인적으로 생각하자면 다 내려놓고 가족을 챙기고 싶다. 가족을 보호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할 때 뭐 고 교수나 저나 그냥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나한테 돌아오는 건 모르지만 내 자식한테 또 내 집사람한테 만약에 뭔가 돌아오면 놀라서라도 그 순간에 다 던져놓고 도망가겠죠. 가가지고 집으로 가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버티는 건 이제 어차피 뭐 딸이나 부인의 그 명예가 이런 게 다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더 물러설 데 없다. 이래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기어이 어떤 모욕을 당하고 어떤 순환을 당하고 어떤 수치를 당하더라도 기어이 법무장관을 해야 되겠다 이 뜻입니까? 아니면 문 대통령을 법무장관으로서 지켜야 할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검찰도 지금 사생 결단하는 거거든. 왜? 뭐 기어이 조국을 죽이겠다고 해서가 아니라 조국이 무혐의로 되면 검찰이 죽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온 상황이에요. 이렇게 만든 게 벼랑 끝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만든 게 청와대하고 민주당 아닙니까? 예. 내란 음모라고 하는데 정말 내란 음모로 몰리기 싫으면 유죄를 이끌어내야죠. 그래서 아마 싸움은 누가 더 심하게 붙였냐. 청와대가 거들어주는 척 하다가 오히려 민주당하고 싸움을 심하게 붙여서 그 점에서 보면 조국을 검찰에다가 내던져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사안이 확대되기 전에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잘랐어야 하거든요. 그걸 아는 게 문제고. 그나저나 지금 일각에서는 뭐 국빈 노름이라고는 합니다만은 또 어느 평론가는 해외에 나가니까 정상이 김정숙 여사인지 문재인 대통령인지 모르겠다. 누가 더 설치고 다니냐 뭐 이런 뜻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귀국하지 않습니까? 네, 귀국하면서 오는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고 와서 어떤 결단을 내릴 것 같습니까? 참 의문이긴 합니다만요. 그동안에 문 대통령이 뭐 또 입 다물고 있다가 출국하는 날 뭐 대학 입시 문제를 뭐 거론한다든지 무슨 뭐 너무 청문회 때문에 말이지 좋은 인재를 그러니까 정쟁으로 흐르는 바람에 좋은 인재를 발탁을 못한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왔거든. 그게 저 사람 사고방식이라는 게 무조건 내 편 아닌 놈은 전부 나쁜 놈이야.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그게 그 사람이 조국의 문제가 아니고 뭐냐면 정쟁을 일으킨 야당의 문제야. 그 다음에 이 딸이 입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거는 대학 입시 제도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죠. 이래서 대통령이 오더라도 별로 고민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양반이 지금
고민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결정해서 그럼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야. 참, 이 아주 편리한 그런 저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같다. 참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온다고 해도 예. 뭐 문제 완결 해결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문제가 시작하는 그런 꼴이 될 것 같네요. 아니, 청와대 보고 이랬겠죠. 저 도장 준비되어 있지? 이제 내가 들어가면 바로 찍을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조국 후보자는 오늘 국회 청문회에서 법무, 검찰 개혁이 본인의 소명이기 때문에 그 소명을 버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마 저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소명이 아니라 그건 조국 개인의 욕심이고 자기 지키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아니 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